민주당 유상호 의원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편의 남.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상수 의원입니다. 두 분 서로 특별히 나쁜 사이는 아니죠? 네, 뭐 특별한 개인적으로 서로 격돌할 일은 없었습니다. 네. 전혀 없죠. 고소고발 같은 건 없나요? 뭐 대변인 할 때 네. 제가 또 선대위 의장을 해가지고 네. 고소고발은 있군요. 대변인이 선대위 의장을 고발하는 그런 사례인데. 고소고발 한두 건 빼고 별로 사이가 나쁘지 않다. 사실은 저도 기억이 안 나는 게 대변인 하면 대변인 명의로 해도 맞아. 제가 한 게 아니고 다 법률팀에서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가볍게 고소고발 정도 한두 건 그것도 있는. 본인이 아니라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그 정도면 사이가 좋은 거죠, 정치권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이 상임위나 이런 거 같이 하거나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굉장히 심하게 싸우는 경우도 있죠. 네. 그 의원들 간에 사이 안 좋을 때는 그 한 자리에 앉아 있기도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나오면 난 거기 안 간다 이런 관계도 꽤 있죠. 있죠. 근데 두 분은 마침 그래도 고소고발 한두 건밖에 없어가지고 저희가 모셨습니다. 한 건이야 그것도. 한 건이면? 두 건이라고 하죠. 겨우 한 건이요? 네. 고발 한 건 정도야 뭐. 무슨 건인지 기억이 안 나네. 그때 허위 뭐 있어. 허위 사실 유포. 저랑 나경원 사이에도 여러 가지 건들이 있었거든요. 예. 뭔 썸씽 있었어요? 그게 예전에 고소고발? 1억 피부과 관련. 그건 나하고 더 심하지. 예. 나한테 얼마나 뭐라 그런데 그랬는데. 방송 잘하고 있는데 겨우 고발 한 건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예. 잘해주십시오. 우선 겨우 고발 한 건 사이 우선 비대위 비대위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서 다소 마음에 안 드셨나 봅니다. 준비위원장 하실 때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저 사람 안 된다고 하신 걸로 보도됐는데 그죠? 잘못 보도됐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잘 보도됐군요. 예, 초기에 제가 이제 준비위원장을 하는데 일단 우리 좀 우파 쪽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보수파 쪽에도 많은 인물들이 계신데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런 분을 모셔오느냐 이래서 우리 쪽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그래도 좀 서로 공론화해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셔다가 개인 의견은 위원장을 아니셨고요? 모실지 제 의견은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공론화하고 어차피 뭐 검증이 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서로 간의 의견을 집약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제가 한번 전달을 한 내용인데 당시에 근데 그 혁신위원장이셨으니까 그런 비대위원장 선정 과정, 준비위원장에서 그런 비대위원장 선정 과정에 관여하기가 어려우셨나요? 되게 보통 의논을 같이 하지 않나요? 김성태 위원장하고. 김성태 대표가 워낙에 다소곳하십니까? 임명을 권한이 있는데 스타일이시니까 임명을 권한이 있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약간 서로 공방이 있으니까 자기는 중립적으로 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의 중립적인 인사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그런 그 준비위원을 구성을 해서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까와 같은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이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특별한 어떤 의견 제시보다는 당내 많은 의견 혹은 국민들의 의견까지 포함해서 잘 집약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같은 말씀인데 이름이 쭉 거론될 때 1순위로 김병준 교수님이 이름이 거론되길래 저분은 뭐 진보라고까지는 안 해도 어쨌든 참여정부에서 활동했고 당시에 자유한국당 전신인 그 한나라당이 얼마나 김병준 정책실장을 흔들어서 결국은 그 논문 표절 문제 갖고 낙마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논문 표절이라고 낙마시켜놓고 이제는 다시 자기 당을 살려줄 구세주로 만들어 간다. 그래서 이게 비록 10년 차밖에 안 지났지만 그 당시 현재 국회의원 저로서는 언제나 낙마시키려고 그렇게 나쁜 사람 만들어 놓고 이제는 구세주로 만들어 가는 게 이게 맞나? 그래서 보수에 그렇게 사람이 없나? 사실 아까 그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과연 저게 보수적인 지지층이 근데 이게 제가 보면 그때 지난번에 물어봤어요. 그분 어렵지 않냐?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임명했기 때문에 친박들이 거부를 못할 거다.
아, 그게 거기가 노림수가 있나? 지명 사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좀 이상하다. 지명사유 그것만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소위 친박들이 그렇게 거부를 끝까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맞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약간 외연을 좀 넓혀보자 스펙트럼을 그런 차원에서 조금 다른 그 생각을 가졌던 분들도 함께 모셔놓고 우리가 한번 단합을 해보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고 상당히 그래도 부합한다. 아,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긴 하군요. 뭐 그 아까 이의 제기하는 분들이 나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평소에 그러고 우리가 어쨌든 좌우 혹은 진보 보수로 이렇게 사회가 갈려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하고 또 투쟁도 하고 이러는 건데 어찌 됐든 우리 그 영역을 넓혀야 된다. 그러되 이게 선거라는 게 그러니까 날아가는 새를 잡기 위해서 자기 손에 든 새를 버리면 안 되거든요. 놓으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범위까지만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개인 생각인데 어렵죠. 쉽지 않아요. 네, 집토끼, 산토끼 비유는 많았는데 손에 잡고 있는 새를 놓으면 안 된다는 비유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게 아주 오리지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김병준 위원장의 과제가 결국 이제 우리가 항상 똑같습니다. 통합과 혁신. 그래. 근데 통합의 방점을 찍다 보면 혁신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럼 실패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친박 비박 감정의 골이 워낙 깊으니까. 근데 혁신의 방점을 찍으면 이제 통합이 어려워지니까 또 진영 싸움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일을 할 적임자냐 할 때 저는 그건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니까 아니 혁신을 첫 출발인데 덕담을 해주시지. 아니 저는 덕담이야 뭐 하지요. 그런데 아마 이분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을 그 논문 표절에서 끌어내린 국회의원들부터 아마 좀 쳐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망해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제 뭐 친박 비박은 이제 눈 녹듯이 사라질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떻게 해서? 뭐가 남는 거예요? 뭐가 남는 거야? 혁신이 남는다고 그래야지. 용광로. 네. 좋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용광로. 네. 근데 어떻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에? 사라진다고 그게 뭐 하니까. 철저한 이념 투쟁은 아니었고 노선 투쟁은 아니었고 네. 약간의 자기들 뭐 이런 그 과거에 있었던 권력 네. 대통령 있을 때는 그게 이제 권력이니까 그랬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 패거리가 져져서 서로 다툼을 했었는데 이제 폭삭 망했으니까 여기서도 싸우면 바보들인데 지금까지는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한번 싸워보자 한 건데 이제는 그래도 무슨 이제 김병준 위원장을 했으니까 모셨으니까 저를 비롯해서 그 이제 중간층이 소위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양쪽이 굉장히 소수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저쪽은 안 된다는 세력은 그렇지. 줄었다. 양쪽 다 극단은 안 된다.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래서 지켜보시면 알지만 앞으로는 그분들의 목소리가 잘 안 날 거고 특히 언론에서 마이크를 갖다 대버리니까 그 사람이 5명이건 10명이건 그분들이 다 한국당에 문제를 일으키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럼 마이크를 들이대도 그분이 더 이상은 아마도 조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역위원장을 자를 수 있는 권한을 김병준 위원장이 갖게 될 거라는 식으로 본인이 얘기했거든요. 퇴출 권한. 그게 이제 조강특위를 구성할 수 있죠. 사실상의 당 대표거든요. 과도기적으로. 그럼 6개월 정도 동안 지역위원장을 물갈이가 일어나나요? 그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통합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안 한다는 거고. 근데 이제 혁신이다 그러면 가치 혁신, 인적 혁신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인적 혁신을 할 때 아마 일부를 가령 탈락시키면 그분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이제 그런 싸움이 앞으로 예견돼 있는 거예요. 그때 친박들이 떨궈져 나갈까 봐 두려워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제가 볼 땐 뭐 친박 중에 그렇게 지금 당장 소위 내쳐야 된다 이런 상대는 많이 줄어들었죠. 뭐 왜냐하면 우리 서청원 대표가 정말 죄송하지만 책임지고 탈당을 한 상황이고 지금 어찌됐든 7, 8명 정도까지가 지금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뭐 일단 사법적으로도 조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야 자연스럽게 2선으로 이렇게 간다고 볼 때 대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으로서는 이렇게 인적 혁신을 소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부담 없이 모양을 갖출 수 있다. 그러면서 또 혁신을 갖출 수 있다. 그러니까 혁신이냐
통합이냐가 완전히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통합을 하면서 어느 정도 혁신을 해가는 지금은 여기 그런 절충이 필요하죠. 신망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저희도 이게 여러 번 비대위를 하면서 혁신과 통합을 해봤는데 결국 마지막에 부딪히는 게 인적 청산 문제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이제 그 책임을 물어서 혹은 좀 책임을 져달라고 해서 요청해서 이제 그만두게 만들 때 어느 당이든 파열음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렇죠. 이제 너는 좀 죽어줘 이건데. 그러면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왜 나만 잘못했어?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전 구성원들이 이제 아마 이게 이제 시험 때 오르는 거죠. 저는 막 100%안 된다 이런 거보단 네,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니 무슨 소리예요? 김병준 저 위원장은 옛날에도 저 다 우리랑 같이 했던 분인데 근데 잘 되시길 바라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렇죠. 쉬운 일 같으면은 네. 우리가 뭐 추진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죠. 네. 민주당도 근데 지금 이제 당 대표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아가지고 네. 아주 시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니 어차피 저희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경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소리가 나지만 그 자체에서 또 새로운 게 잉태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너 죽고 나 살자 싸움은 아니니까. 이제 이해찬 전 총리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모든 언론이 관심이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 보통 출마 선언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침에 출마 선언을 하시거든요. 네. 오전에. 그리고 그런 경우에 이제 그래야 뉴스가 많이 받으니까. 아니 그리고 사실 오늘 등록 마감이에요 오늘이. 오늘 마감이에요? 어, 네, 그러니까 오늘 등록을 안 하시면 못 하시는 건데 아하. 보통 등록하시는 분들은 전날 예고를 해요. 그리고 아침에 등록을 이렇게 하거든. 근데 지금은 보면 이제 오후에 기자간담회 하신다고 그래서 네. 안 한다는 소리를 하려고 하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가까운 측근 중에 출마를 권유하신 분들은 나오실 거다 이렇게 계시는데 네.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그러면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하시지 왜 오후에 하시나. 그래서 어떻게 오후에 보십니까? 아니, 저는 뭐 그런 내용이야. 네. 속사정은 네. 뭐 저 우상호 의원님이 그러면 설명하면 그게 이해찬 전 총리가 대표가 되는 게 자유한국당이 좋나요? 안 되는 게 좋나요? 그런 이분리는 따져보질 않았는데. 한번 따져봐 주십시오 지금. 안 되는 게 좋죠 아무래도. 그럴지도 모르겠네. 너무 강력하게 나가면. 근데 그분이 왜냐하면 예. 보수를 괴멸시킨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힘을 실제로 가지면 완전히 괴멸되면 내가 갈 데가 우선 없으니까. 괴멸시킨다는 게 그 국민의 지지를 더 많이 강하게 받자 이런 취지지 그런가요? 무슨 물리적으로 뭐 괴멸시키자 이런 아 뜻은 그렇다면 아니지. 또 다행인데. 아유 안상수 의원님은 괴멸시키지 않아요. 평상시에 호감이었습니까? 아니면 비호감이었습니까? 저는 비교적 좋아하는 편입니다. 좋아하는 편인데. 아니 괴멸시킨다는 건 아니 근데 또 그래서 나는 그 이제 인간 이해찬은 뭐 좋아하는 편인데 정치인으로서는 너무 세게 나가서 그것도 사실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리토릭도.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그 괴멸시킨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게 하나의 마지노야. 마지노. 그러니까 또 전선이 격렬해지면 좋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저는 이제 가치 중립적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을 하는 것이 국민한테 좋습니다. 뭐 우리의 이불리를 떠나서 그것이 이불리를 어떻게 떠나시려고? 아니 저도 원내대표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 이렇게 말은 했어요. 아니 그래서 그게 어떤 근데 분이 진짜 속마음은 진짜 성공하길 바랬죠. 잘하길 바랬지. 그래요? 근데 속으로 잘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돼야 이게 좋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네. 개인적인 바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신 없는데 생각 안 했어요. 저는 이해찬 전 총리가 출마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해찬 전 총리 성격상 안 나가면 기자회견도 안 할 사람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네. 너무 오랫동안 이제 이 출마 많으니까. 여부로 관심이 집중되면 출마하든 안 하든 입장은 저도 책임 있는 발표해야지. 정치인은 입장을 얘기해야지 왜 출마하는지 왜 출마 안 하는지를 밝히지 아니 않으면 근데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했다고 번복한 것도 아니고 본인은 말한 적이 없는데 계속 언론에만 나왔으니까 아니, 너무 관심이 대상이 되면 네. 입장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죠. 좀 친절해야 돼요. 친절하지 않은 분이잖아요. 제 말이 그겁니다. 친절하지 않은 분이 내가 왜 안 나가는지 아니 근데 만약에 하겠는가. 안 나오면 왜 출마하는지 네. 안 나오면 왜 출마를 왜냐면 고심했던 건 사실이니까. 안 나오면 그러니까 저는 안 하고 기자회견을 한다는 자체가 하겠다는 게 아니겠는가. 아니 이 선배의 특징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그 이번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관심이 있냐 없냐의 문제에 있어서 관심이 없으면 아예 무응답이에요. 근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나오든 안 나오든 입장 표명을 안 하실 수는 없게 됐다 이렇게 보죠.
급 질문을 해놨습니다. 네. 안산수 의원님 눈썹 문신 하시는 거 마음에 드시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지금 예. 눈썹 문신이요? 예. 뭐 별로 크게 눈썹 문신하진 않은데. 아, 하긴 하셨군요. 예. 잘 됐네요. 야,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관심을 이렇게 가지니까 다행이네. 네, 저 이런 관심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이런 질문 감사합니다. 없어요. 아, 어디 보이나 보다. 난 말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저 이거 카메라로-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되겠네. 아니 자세 좋으셨어요. 그러면 이해찬 전 총리 말고 민주당이 당 대표가 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가장 뭐 부드럽게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당 대표가 있습니까? 혹은 절대 이 사람 말은 안 돼라든가. 아니 우상호 대표 아 저요? 오늘 시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오늘 아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저 출마 준비를 할 걸 이걸 제가 그냥 지난번에 서울시장 경선 나오는 바람에 아하. 그때 한번 검증됐는데 검증대사가 아니라 연이어 도전하는 것은 아, 이렇게 저 정치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죠. 예, 그래서 정치에서 이제, 그거는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한번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매번 이렇게 출마하고 그러는 것은 모양도 안 좋고 성공도 못하고 메시지도 없어요 국민들한테. 그때 괜히. 컷오프 됐기 때문에 예. 컷오프 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럼요. 그땐 컷오프가 없었잖아요. 3명이 나갔는데 서울시장 경선. 아, 근데 저를 굉장히 무시하는 허위 사실 유포. 사회자. 예, 이분도 사실포에 해당하는 거예요. 고발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 사실관계를 잘 확인해 주시기 너무 바랍니다. 화기해가지고 남자가 남자끼리 만나가지고 예, 남녀가 만났을 땐 불꽃이 튀었는데 뭐 불꽃이 튀어 주로 나경원 의원이 주로 불꽃이 튀지. 이게 좀 부드러운 분 우상호 대표 말고 우상호 대표는 아니죠. 예, 우상호 의원님 말고 그거 제가 얘기하기 어렵죠. 그래도 솔직히 잘 모르고. 아 그래요? 네. 그 민주당 쪽 인사들이 관심이 없으시군요. 아니 근데 쭉 이름만 나고 있지 괜히 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스타일이셔. 근데 추 대표는 어땠습니까? 추미애 대표 추미애 대표? 상당히 곤란했나요? 아니면 막 추미애 대표는 운은 굉장히 좋은 분 같고 사실 정치 운이 나빴으면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다 극복이 됐지. 네. 말 실수도 많이 하고 굉장히 그냥 우리 아. 홍준표 대표는 그냥 말 실수한 게 전부 다 그냥 악재로 돌아가고 사실 추 대표도 말 실수 꽤 했거든. 근데 그냥 뭐 선거도 이기고 뭐 그냥 계백장군처럼 쫙 이렇게 다니고 그러니까 뭐 부러우시군요. 운을 못 따라가요. 계백 장군이라고 하지 말고 여자인데 웬만하면 선동여? 잔다르크 정도. 잔다르크? 예. 아 좋습니다. 본인이 추다르크라고 하신 건 좋아. 추다르크라고 그런가. 아. 근데 상대하기 어쨌든 곤란하셨. 뭐 하여간 운장을 못 당하는 겁니다. 이 지장. 그 시기에 예. 굉장히 예. 또 열심히 하셨어요. 예. 또 실제 아마 그런 캐릭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탄핵 국면이라서 부드러운 사람보다는 좀 센.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어쨌든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 출신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맞서 싸우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아주 각을 잡기가 쉽진 않죠. 왜냐면 그것도 노린 것 어쨌든- 같습니다, 그죠? 예. 근데 벌써 이게- 눈치챘네. 그러나 뭐 그렇다고 그래서 완전히 지금으로 보면 완전히 진영 이탈이거든요. 진영 논리를 보면.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 지지층이 볼 땐 더 속으로 더 괘씸할 수 있죠. 아 뭘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그렇게 공격했던 당에 가서 뭘 하시겠다는 거야? 이런 마음들이 저희 지지층의 솔직한 아니, 마음.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총리로도 지명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미 그때 많이 그때 왜 변화가 받아들였을까요? 사실 아니 제가 정권 사실은 말기에 제가 굉장히- 정치하면서 가장 궁금한 게 바로 그 대목. 제가 원내대표 할 때인데 네. 그분이 거론될 때 내가 그랬어요. 기자들을 만나서 아이 김병준 교수님이 바보도 아니고 지금 무너져가는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서 탄핵 무슨 대상이 국무총리를 되는 상황에서 업세트 하겠냐. 그분은 절대 오케이 안 할 거다. 저쪽에서 탐을 내도. 그런데 기자들 만나서 하겠다 이러시니까 하겠다 정도가 아니고 싱글벙글이었는데. 그리고 나는 아니 이상하다.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거는 이제 그 당시는 국민 통합 이게 국가적인 위기니까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것은 한 정파의 수장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의 위기에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그걸 왜 구호자는 본인이 꼭 입장에서 가서 보여줘야 아니 되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들썩거리는데 무슨 통합이에요. 일단은 단죄를 하고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김병준 당시 총리 지명자가 그 생각을 못 하신 거야. 그 자리가 탐이 난 거지. 제가 볼 땐 아니 그럴 수가 있거든 사람이. 미스터리입니다. 정치권에. 제가 볼 땐 정말 궁금해. 다들 궁금해요. 아니 한 그래도 번쯤 그런 물어보고 사명감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그래? 본인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국가를 위해서 몸을 던져서 자기가 약간 불편하더라도 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는 거지. 자꾸 나쁘게만 얘기하면 어떡해요. 정치인은 희망과 긍정적인 면을 앞으로도 얘기해요. 저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잘
역지사지로 잘 대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성공하길 바라지만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비판을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다면서요, 김병준 총리 후보는. 우리 대통령도 그럴 수 있겠지 하고 비대위원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비대위원장. 잘 도와주시면. 네. 예. 이 굉장히 오늘 분위기가 묘합니다. 이런 코너가 저희한테 없거든요. 폐지하죠. 시청률 떨어지는 거 아니야? 오가는 단어가 이렇게 부드럽고 시청률 떨어지면 부드러운 이거 가운데 한 번씩 푹푹 찌르고 아이고 시청자 여러분께 하여간 시청률 안 떨어지게 왜냐 안상수 때문에 시청 떨어졌다고 그러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 우리 사회가 너무 각지면 안 됩니다. 너무 아니 그것도 맞아요. 너무 각져서 이제 괜히 별일 아닌 거 가지고도 서로 싸우고 그러면 시각을 내고. 예, 이런단 오늘은 말이에요. 주로 덕담만 많이 하시니까 예, 민주당 악담 좀 하나 해주세요. 민주당이 지금처럼 하면은 예. 우리가 정권을 다시 잡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뭐 지금 이제 질문하면 안 될 것 아니, 같아서 갑자기 그러는 갑자기 건데 크게 욱하는데.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렇죠. 그런 질문이 있는데 이제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렇게만 하면은 떨어지는 거지. 계속 떨어진다. 우리 말도 좀 듣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없는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소득지도 성장. 예. 오늘 세계적으로 없는 건 아니죠. 그건 세계적으로 다 유래가 선진국에 있고. 다 없는 거야. 진짜 말. 아니 저렇게 단정하시니까 이제 네. 욱하는 거예요. 저도 잘 대드리려고 했는데 끝날 때 끝내드리니까 우리가 잘하고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를 우리 민주당 정부는 지금 경제를 시민단체 활동으로 선다니까 이거를 잘 이렇게 항공모함 움직이도 돼야지 정치를 변경시키고 싶어도 무슨 막 주장하고 막 그냥 떠밀어내고 이러면 되는 줄 아는데 이제 유럽의 그것은 복지국가 모델이에요. 시장 경제를 존중하면서 시장과 함께 변화를 해야지 이거는 시장은 따로 있고 정책이 따로 있고 이래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보세요. 나중에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거론할 입장은 아니고 그래서 정말 우리 시장을 분석을 잘 해가지고 시장 친화적으로 가는 부분은 가고 그러니까 변화를 노동자와 해야 되건 하고 이 예. 자영업자들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는 가운데 어려움이 왔지만 이제 새로운 보완책을 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릴 거니까요. 함께 좀 도와주시고요. 이걸 자꾸 시장이냐 반시장이냐 이런 이분법으로 접근하시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물론이지.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같이 도와드리도록. 그런데 이제 너무 노동자 편에 서서 하면은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을 일으켜 가는 것은 기업인인데 기업인이고 민주당 유상호 의원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편의 남.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상수 의원입니다. 두 분 서로 특별히 나쁜 사이는 아니죠? 네, 뭐 특별한 개인적으로 서로 격돌할 일은 없었습니다. 네. 전혀 없죠. 고소고발 같은 건 없나요? 뭐 대변인 할 때 예. 제가 또 선대위 의장을 해가지고 예. 고소고발은 있군요. 대변인이 선대위 의장을 고발하는 그런 사례인데. 고소고발 한두 건 빼고 별로 사이가 나쁘지 네, 않다. 사실은 저도 기억이 안 나는 게 대변인 하면 대변인 명의로 해도 맞아. 제가 한 게 아니고 다 법률팀에서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가볍게 고소고발 정도 한두 건 그것도 있는. 본인이 아니라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그 정도면 사이가 좋은 거죠 정치권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이 상임위나 이런 거 같이 하거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알고 굉장히 심하게 싸우는 경우도 있죠. 네. 그 의원들 간에 사이 안 좋을 때는 한 자리에 앉아 있기도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나오면 난 거기 안 간다 이런 관계도 꽤 있죠. 있죠. 근데 두 분은 마침 그래도 고소고발 한두 건밖에 없어가지고 저희가 모셨습니다. 한 건이야 그것도. 한 건이면 두 건이라고 하자면 겨우 한 건이요? 네. 고발 한 건 정도야 뭐. 무슨 건인지 기억이 안 나네. 그때 허위 뭐 있어. 허위 사실 유포. 저랑 나경원 사이에도 여러 가지 건들이 있었거든요. 예. 뭔 썸씽 있었어요? 그게 예전에 고소고발? 1억 피부과 관련. 그건 나하고 더 심하지. 예. 나한테 얼마나 뭐라 그런데도 그랬는데. 방송 잘하고 있는데 겨우 고발 한 건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예. 잘해주십시오. 우선 겨우 고발 한 건 사이 우선 비대위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서 다소 마음에 안 드셨나 봅니다. 준비위원장 하실 때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저 사람 안 된다고 하신 걸로 보도됐는데 그죠? 잘못 보도됐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어, 잘 보도됐군요. 예, 초기에 제가 이제 준비위원장을 하는데 네. 일단 우리 좀 우파 쪽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보수파 쪽에도 많은 인물들이 계신데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해필이면 그런 분을 모셔오느냐 이래서 우리 쪽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그래도 좀 서로 공론화해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셔다가 개인 의견은 위원장을 아니셨고요? 모실지, 제 의견은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공론화하고 어차피 뭐 검증이 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서로 간의 의견을 집약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제가 한번 전달을 한 내용인데 당시 근데 그 혁신위원장이셨으니까 그런 비대위원장 선정 과정, 특히 준비위원장에서 그런 비대위원장 선정 과정에 관여하기가 어려우셨나요? 되게 보통 의논은 같이 하지 않나요? 김성태 위원장하고. 김성태 대표가 왜 워낙에 이렇게 다소곳하십니까? 임명을 권한이 있는데 네, 스타일이시니까. 원래. 임명을 권한이 있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약간 서로 공방이 있으니까 자기는 중립적으로 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의 중립적인 인사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그런 그 준비위원을 구성을 해서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까와 같은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이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특별한 어떤 의견 제시보다는 당내 많은 의견 혹은 국민들의 의견까지 포함해서 잘 집약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사실 같은 말씀인데 이름이 쭉 거론될 때 1순위 양쪽이 굉장히 소수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저쪽은 안 된다는 세력은 그렇지. 줄었다. 양쪽 다 극단은 안 된다.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래서 지켜보시면 알지만 앞으로는 그분들의 목소리가 잘 안 날 거고 특히 언론에서 마이크를 갖다 대버리니까 그 사람이 5명이건 10명이건 그분들이 다 한국당의 문제를 일으키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럼 마이크를 들이대도 그분이 더 이상은 아마도 조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역위원장을 자를 수 있는 권한을 김병준 위원장이 갖게 될 거라는 식으로 본인이 얘기했거든요. 퇴출 권한. 그게 이제 조강특위를 구성할 수 있죠. 사실상의 당 대표거든요. 과도기적으로. 그럼 6개월 정도 동안 지역위원장을 물갈이가 일어나나요? 그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통합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안 한다는 거고. 근데 이제 혁신이다 그러면 가치 혁신, 인적 혁신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인적 혁신을 할 때 아마 일부를 가령 탈락시키면 그분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이제 그런 싸움이 앞으로 예견돼 있는 거예요. 그때 친박들이 떨궈져 나갈까봐 두려워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제가 볼 땐 뭐 친박 중에 그렇게 지금 당장 소위 내쳐야 된다 이런 상대는 많이 줄어들었죠. 뭐 왜냐하면 우리 서청원 대표가 정말 죄송하지만 책임지고 탈당을 한 상황이고 지금 어찌됐든 7, 8명 정도까지가 지금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뭐 일단 사법적으로도 조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야 자연스럽게 이 선으로 이렇게 간다고 볼 때 대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으로서는 이렇게 인적 혁신을 소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부담 없이 모양을 갖출 수 있다. 그러면서 또 혁신을 갖출 수 있다. 그러니까 혁신이냐 통합이냐가 완전히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통합을 하면서 어느 정도 혁신을 해가는 지금은 여기 그런 절충이 필요하죠. 신망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저희도 이게 여러 번 비대위를 하면서 혁신과 통합을 해봤는데 결국 마지막에 부딪히는 게 인적 청산 문제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이제 그 책임을 물어서 혹은 좀 책임을 져달라고 해서 요청해서 이제 그만두게 만들 때 어느 당이든 파열음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렇죠. 너는 좀 죽어줘 이건데.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어? 왜 나만 잘못했어?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전 구성원들이 이제 아마 이게 시험 때 오르는 거죠. 저는 막 100%안 된다 이런 거보단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니야. 무슨 소리야? 김병준 저 위원장은 옛날에도 저 다 우리랑 같이 했던 분인데 근데 잘 되시길 바라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렇죠. 쉬운 일 같으면은 우리가 뭐 추진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죠. 네. 민주당도 근데 지금 이제 당 대표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아가지고 네.
아주 시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니, 어차피 저희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경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소리가 나지만 그 자체에서 또 새로운 게 잉태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너 죽고 나 살자 싸움은 아니니까. 이제 이해찬 전 총리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모든 언론이 관심이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 보통 출마 선언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침에 출마 선언을 하시거든요. 네. 오전에. 그리고 그런 경우에 이제 그래야 뉴스가 많이 받으니까. 아니 그리고 사실 오늘 등록 마감이에요 오늘이. 오늘 마감이에요? 네, 네. 이거 오늘 등록을 안 하시면 못 하시는 건데 아하. 보통 등록하시는 분들은 전날 예고를 해요. 그리고 아침에 등록을 이렇게 하거든. 근데 지금은 보면 이제 오후에 기자간담회 하신다고 그래서 네. 안 한다는 소리를 하려고 하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가까운 측근 중에 출마를 권유하신 분들은 나오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그러면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하시지 왜 오후에 하시나. 그래서 어떻게 오후에 보십니까? 아니, 저는 뭐 그런 내용이야. 네. 속사정은 네. 뭐 저 우상 의원님이 그러면 설명하면 그게 이해찬 이루 김병준 교수님이 네. 이름이 거론되길래 아니 저분은 뭐 진보라고까지는 안 해도 어쨌든 참여정부에서 활동했고 당시에 자유한국당 전신인 그 한나라당이 얼마나 김병준 정치실장을 흔들어서 결국은 그 논문 표절 문제 갖고 낙마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논문 표절이라고 낙마시켜놓고 이제는 다시 자기 당을 살려줄 구세주로 만들어 간다. 그래서 이게 비록 10년 차밖에 안 지났지만 그 당시 현재 국회의원 저로서는 아니 언제나 낙마시키려고 그렇게 나쁜 사람 만들어 놓고 이제는 구세주로 만들어 가는 게 이게 맞나. 그래서 보수에 그렇게 사람이 없나. 사실 아니 아까 그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사실은 과연 저게 보수적인 지지층이 근데 이게 제가 보면 그때 지난번에 물어봤어요. 그분 어렵지 않냐.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임명했기 때문에 친박들이 거부를 못할 거다. 아, 그게 거기가 노림수가 지명 사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좀 이상하다. 진명사에 그것만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소위 친박들이 그렇게 거부를 끝까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맞고요. 있나? 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약간 외연을 좀 넓혀보자 스펙트럼을 그런 차원에서 조금 다른 그 생각을 가졌던 분들도 함께 모셔놓고 우리가 한번 단합을 해보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고 상당히 그래도 부합한다. 아,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긴 하군요. 뭐 그 아까 이의 제기하는 분들이 나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평소에 그러고 우리가 어쨌든 좌우 혹은 진보 보수로 이렇게 사회가 갈려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하고 또 투쟁도 하고 이러는 건데 어찌 됐든 우리 그 영역을 넓혀야 된다. 그러되 이게 선거라는 게 그러니까 날아가는 새를 잡기 위해서 자기 손에 든 새를 버리면 안 되거든요. 놓으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범위까지만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개인 생각인데 집토끼- 쉽지 않아요. 네, 집토끼, 산토끼 비유는 많았는데 손에 잡고 있는 새를 놓으면 안 된다는 비유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게 아주 오리지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김병준 위원장의 과제가 네. 결국 이제 우리가 항상 똑같습니다. 통합과 혁신. 그래. 근데 통합의 방점을 찍다 보면 혁신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실패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친박 비박 감정의 골이 워낙 깊으니까. 근데 혁신의 방점을 찍으면 이제 통합이 어려워지니까 또 진영 싸움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일을 할 적임자냐 할 때 저는 그건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니까 아니 혁신을 첫 출발인데 덕담을 해주시지. 아니 전 덕담이야 뭐 하지요. 그런데 아마 이분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을 그 논문 표절에서 끌어내린 국회의원들부터 아마 좀 쳐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망해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제 뭐 진박 비박은 이제 눈 녹듯이 사라질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떻게 해서? 뭐가 남는 거예요? 뭐가 남는 거야? 혁신이 남는다고 그래야지. 용광로. 네. 좋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용광로. 네. 근데 어떻게 잘- 사라질 수 있을까요?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예? 사라진다고 그게 뭐 하니까. 철저한 이념 투쟁은 아니었고 노선 투쟁은 아니었고 네. 약간의 자기들 뭐 이런 그 과거에 있었던 권력 네. 대통령 있을 때는 그게 이제 권력이니까 그랬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 패거리가 져져서 서로 다툼을 했었는데 이제 폭삭 망했으니까 여기서도 싸우면 바보들인데 지금까지는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한번 싸워보자 한 건데 이제는 그래도 무슨 이제 김병준 위원장을 했으니까 모셨으니까 저를 비롯해서 그 이제 중간층이 소위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해찬 전 총리가 대표가 되는 게 자유한국당에 좋나요? 안 되는 게 좋나요?
그런 이 분리는 따져보질 않았는데. 한번 따져봐 주십시오 지금. 안 되는 게 좋죠 아무래도. 그럴지도 모르겠네. 너무 강력하게 나가면. 근데 그분이 왜냐하면 보수를 괴멸시킨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힘을 실제로 가지면 완전히 괴멸되면 내가 갈 데가 우선 없으니까. 괴멸시킨다는 게 그 국민의 지지를 더 많이 강하게 받자 이런 취지지. 그런가요? 무슨 물리적으로 뭐 괴멸시키자 이런 뜻은 그렇다면 아니지. 또 다행인데. 아유 안상수 의원님은 괴멸시키지 않아요. 평상시에 호감이었습니까 아니면 비호감이었습니까? 저는 비교적 좋아하는 편입니다. 좋아하는 편인데. 아니 괴멸시킨다는 건 아니 근데 또 그래서 나는 그 이제 인간 이해찬은 뭐 좋아하는 편인데 정치인으로서는 너무 세게 나가서 그것도 사실은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리토릭도.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그 괴멸시킨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게 하나의 마지노야. 마지노. 그러니까 또 전선이 격렬해지면 좋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저는 이제 가치 중립적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을 하는 것이 국민한테 좋습니다. 뭐 우리의 이불리를 떠나서 그것이 이불리를 어떻게 떠나시려고? 아니 저도 원내대표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 이렇게 말은 했어요. 아니 그래서 그게 어떤 근데 분이 진짜 속마음은 진짜 성공하길 바랬죠. 잘하길 바랬지. 그래요? 근데 속으로 잘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돼야 이게 좋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개인적인 바람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거 자신 없는데 깊이 생각 안 했어요. 저는 이해찬 전 총리가 출마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해찬 전 총리 성격상 안 나가면 기자회견도 안 할 사람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이제 이 출마 여부로 관심이 집중되면 출마하든 안 하든 저도 책임 있는 정치인은 입장을 얘기해야지. 왜 출마하는지, 왜 출마 안 하는지를 밝히지 않으면. 아니 근데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했다고 번복한 것도 아니고 본인은 말한 적이 없는데 계속 언론에만 나왔으니까. 아니, 너무 관심이 대상이 되면 입장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죠. 좀 친절해야 돼요. 친절하지 않은 분이잖아요. 제 말이 그겁니다. 친절하지 않은 분이 내가 왜 안 나가는지를 아니 근데 만약에 하겠는가. 나오면 왜 출마하는지 안 나오면 왜 출마를 왜냐면 고심했던 건 사실이니까. 안 나오면 그러니까, 저는 안 하고 기자회견을 한다는 자체가 하겠다는 게 아니겠는가. 아니 이 선배의 특징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그 이번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관심이 있냐 없냐의 문제에 있어서 관심이 없으면 아예 무응답이에요. 근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나오든 안 나오든 입장 표명을 안 하실 수는 없게 됐다 이렇게 보죠. 급 질문 해놨습니다. 네. 안상수 의원이 눈썹 문신 하시는 거 마음에 드시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지금 눈썹 문신이요? 예. 뭐 별로 크게 눈썹 문신하진 않은데. 하긴 하셨군요. 예. 잘 됐네요. 야,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관심을 이렇게 가지니까 다행이네. 네, 저 이런 관심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이런 질문 없어요. 어디 보이나 보다. 난 말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이거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되겠네. 네? 아니 자세 좋으셨어요. 그러면 이해찬 전 총리 말고 민주당이 당 대표가 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가장 뭐 부드럽게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당 대표가 있습니까? 혹은 절대 이 사람 말은 안 돼라든가. 아니 우상호 대표. 저는 오늘 시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출마 준비를 할 걸 이걸 제가 그냥 지난번에 서울시장 경선 나오는 바람에 그때 한번 검증됐는데 검증돼서가 아니라 연이어 도전하는 것은 이렇게 정치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죠. 네, 그래서 정치에서 그거는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한번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매번 이렇게 출마하고 그러는 것은 모양도 안 좋고 성공도 못하고 메시지도 없어요 국민들한테. 그때 컷오프 됐기 때문에. 예. 컷오프 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럼요. 그땐 컷오프가 없었잖아요. 3명이 나갔는데 서울시장 경선. 근데 저를 굉장히 무시하는 허위 사실 유포 사회자. 이분도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거예요. 고발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실관계를 잘 확인해 주시기 너무 바랍니다. 화기해가지고 남자가 남자끼리 만나가지고 남녀가 만났을 땐 불꽃이 튀었는데. 뭐 불꽃이 튀어. 주로 나경원 의원이 주로 불꽃이 튀지. 이게 좀 부드러운 분 우상호 대표 말고 우상호 대표는 아니죠. 우상호 의원님 말고. 그거 제가 얘기하기 어렵죠. 그래도 솔직히 잘 모르고. 그래요? 네. 그 민주당 쪽 인사들이 관심이 없으시군요. 아니 근데 쭉 이름만 나고 있지 괜히 뭐.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스타일이셔. 추 대표는 어땠습니까? 추미애 대표. 추미애 대표? 상당히 곤란했나요? 아니면 추미애 대표는 운은 굉장히 좋은 분 같고 사실
정치 운이 나빴으면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다 극복이 됐지. 네. 말 실수도 많이 하고 굉장히 그냥 우리 아. 홍준표 대표는 그냥 말 실수한 게 전부 다 그냥 그 악재로 돌아가고 사실 추 대표도 말 실수 꽤 했거든. 근데 그냥 뭐 선거도 이기고 뭐 그냥 계백장군처럼 쫙 이렇게 다니고 그러니까 뭐 부러우시군요. 운을 못 따라가요. 계백장군이라고 하지 말고 여자인데 웬만하면 선동여? 잔다르크 정도. 잔다르크? 예. 아 좋습니다. 본인이 추다르크라고 하시는 건 좋아. 추다르크라고 그런가. 아. 근데 상대하기 어쨌든 곤란하셨고. 뭐 하여간 운장을 못 당하는 겁니다. 이 지장. 그 시기에 예. 굉장히 예. 또 열심히 하셨어요. 예. 또 실제 아마 그런 캐릭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탄핵 국면이라서 부드러운 사람보다는 좀 센.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그 어쨌든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 출신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맞서 싸우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아주 각을 잡기가 쉽진 않죠. 왜냐하면 그것도 노린 것 어쨌든 같습니다, 그죠? 근데 벌써 이제 눈치챘네. 그러나 뭐 그렇다고 그래서 완전히 지금으로 보면 완전히 진영 이탈이거든요. 진영 논리를 보면.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 지지층이 볼 땐 더 속으로 더 괘씸할 수 있죠. 뭘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그렇게 공격했던 당에 가서 뭘 하시겠다는 거야? 이런 마음들이 저희 지지층의 솔직한 아니, 마음.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총리로도 지명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미 그때 많이 그때 왜 변화가 받아들였을까요? 사실 아니 제가 정권 사실은 말기에 제가 그게- 정치하면서 가장 궁금한 게 바로 그 대목. 제가 원내대표 할 때인데 네. 그분이 거론될 때 내가 그랬어요. 기자들을 만나서 아이 김병준 교수님이 바보도 아니고 지금 무너져가는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서 탄핵 무슨 대상이 국무총리를 되는 상황에서 업세트 하겠냐. 그분은 절대 오케이 안 할 거다. 저쪽에서 탐을 내도. 그런데 기자들 만나서 하겠다 이러시니까 하겠다 정도가 아니고 싱글벙글이었는데. 그리고 나는 아니 이상하다.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거는 이제 그 당시는 국민 통합, 이게 국가적인 위기니까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것은 한 정파의 수장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의 위기에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그걸 왜 구호자는 본인이 꼽아서 입장에서 보여줘야 아니 되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들썩거리는데 무슨 통합이에요. 일단은 단죄를 하고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김병준 당시 총리 지명자가 그 생각을 못 하신 거야. 그 자리가 탐이 난 거지. 제가 볼 땐 아니 그럴 수가 있거든 사람이. 미스테리입니다. 정치권에. 제가 볼 땐 정말 궁금해. 다들 궁금해요. 아니 한 그래도 번쯤 그런 물어보고 사명감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그래? 본인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저기 국가를 위해서 몸을 던져서 자기가 약간 불편하더라도 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는 거지. 자, 그렇게 나쁘게만 얘기하면 어떡해요. 정치인은 희망과 긍정적인 면을 앞으로도 얘기해야 돼. 저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